네, 오늘 뉴스 탑10은 가황 나훈아 씨의 얼굴로 시작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작년 전격 은퇴를 발표하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가수 인생, 노래 인생 58년이라는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나훈아 씨가 은퇴 콘서트장에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실 텐데 아내 목소리는 아니고요. 나훈아 씨의 노래부터 좀 들어보시죠.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됐어요 소크라테스 사랑은 또 왜 이래. 예, 최선 평론가. 네. 테스 형 들어보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사실 정치 상황도 좀 그렇고요. 또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렵고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상이 살기 힘들다는 게 지금 요즘처럼 사무치게 와닿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왕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콘서트,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두 네. 번, 그리고 오늘 두 번, 네. 총 5번을 마지막 콘서트로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발언,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훈아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좌든 우든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진 거 반성들 좀 해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최소한 한 분야에서 58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분야이든 간에 사회적 원로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그다음에 품격 그런 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얘기해서 민주당에 조금 과도한 걸 지적했다고 쳐요. 자,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30건에 가까운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하나 통과 못 시키게끔 입법 복주했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계엄을 유도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 잘못을 당신들도 잘한 건 없지 않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니 민주당을 비판하면 그게 계엄 옹호입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권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58년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사회적 원로가 퇴장하면서 고언과 쓴소리를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릇과 그런 국량이 결국 우리가 정치가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 앞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반응하고 아주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왼쪽 팔, 오른쪽 팔을 들어가면서 너는 잘했냐? 이 발언에 아마 민주당에서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반응은요. 이런 겁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죠.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참 웃긴 양반이다.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다. 자, 김영록 전남지사도요. 나훈아 정말 나도 찐팬이지만 양비론으로 너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은 아니다. 자, 이현주 최고위원은 나훈아 씨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오른팔이 감염돼 썩으면 놔두면 죽는다면 그래도 오른팔에 아무런 말도 해야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어떠세요 민주당의 반응?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논란 보면서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 이명웅 씨 있잖아요. 예. 이명웅 씨가 그때 마침 자신의 애완견이 생일이었어서 그런지 사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웅 씨 DM에 가서 왜 탄핵과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명웅 씨가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훈아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야말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발언하면 뭐 애국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탄핵에 동조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게 봤고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왼 오른팔이 감염돼 썩었다 이렇게 진단했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선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선 왼팔이 감염돼 썩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만 대우하려고 하는 태도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죠. 예. 자, 성치훈 부의장. 예. 부모님하고 할머님을 이 콘서트장으로 모셨다면서요. 예, 어제 뭐 운 좋게 티켓팅에 성공해서 어제 토요일 저녁 공연이었습니까? 예,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다녀오셨는데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뭐 너무 좋아하시죠. 뭐 할머니랑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보내드리니까 저희 할머니가 올해 97세신데 그러니까 아니 97이신데 예, 오늘 예. 콘서트장 가셨어요? 예, 가셔서 그 끝까지 다 3시간 거의 다 소화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좋아하셨고 예. 그리고 어제 발언 어제도 뭐 그 왼팔 오른팔의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또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 왼팔 오른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정치권 서로 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정치권의 눈에는 뭐 민생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경제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 왜냐하면 지금 워낙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나훈아 씨의 발언이 계엄은 이건 민주당도 잘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전에 대구 콘서트 때 분명히 계엄 때 본인도 밤을 샜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정치권 양쪽 다 뭐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런 얘기 들으면 민주당이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데 예. 뭐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사실 나훈아 씨의 발언 중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형제끼리 싸우면 어머님이 둘 다 불러놓고 물론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느냐에 싸움 유발자는 있습니다만 둘 다 바지 걷어 종아리 대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그게 보통의 예전에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도 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똑같은 걸 제가 한번 해봤더니 뭐라는 그 반응이 오냐면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지 않았는데 왜 나까지 뭐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훈육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 누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뭐 우리 사회에서 한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나훈아 씨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 사회의 원로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예. 균형감은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뭐 왼팔 오른팔 뭐 했을 때 왼팔이 잘했다는 거냐? 왼팔이 잘못하면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반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나머지 오른팔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오른팔이 잘했느냐, 잘하고 있느냐,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을 때 그런 균형감을 사회적 원로로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표현들이 민주당 쪽에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1910년에 경술국치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야 대한제국 니네가 잘했으면 일본한테 강제로 병합이 됐겠어? 국권이 침탈됐겠어? 라고 얘기하는 방식처럼 들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술국치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유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지금의 이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한 말씀을 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 나훈아 씨는 지난번 대구 콘서트에 가서 밤 꼴딱 세웠다. 계엄 해제된 걸 보고 술 한잔 하고 잤다. 이 발언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번 콘서트장에서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는 워낙 그 정치적 발언들을 가끔 종종 하는 연예인으로 가수로 유명하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만 11번 바뀌었다. 58년 가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TV에서 유일하게 보던 뉴스도 안 본다.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 성질나서 TV 끈다. 라고 지난해 4월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발언도 있는데요. 예, 과거 이제 북쪽은 이상한 나라, 이상한 집단이다.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집단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람들이 주민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본인만 살찌고 본인만 미사일 개발하고 본인만 핵실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평양에도 안 갔다. 다른 사람들 갈 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제 콘서트장에서도 북한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예, 최선평가. 네.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 지휘부가 별이 20개가 지금 무력화돼 있고 지금 말하자면 지금 직위 해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 있죠. 총 20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별의 개수가 20개지만 제각각의 지휘권을 합하면은 뭐 수도방위 사령관, 정보 사령관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지우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막 감정적 호소를 하고 울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식적인 국회가 아닌 야당 의원들이 찾아온 그 자기 부대 안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모든 자기 심경을 털어놓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군령은 엄하고 군권은 매우 신중하고 그다음에 군은 정말 말 그대로 상명하복의 집단이고 지휘관의 말 지휘 하나에 따라서 사병들은 전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저런 지휘관들에게 우리의 장병들이 목숨을 맡기고 모든 지휘를 이름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범죄 유형과 경도에 따라서 처벌받는 건 변외로 치더라도 최소한 그런 중차대한 위치에 올라갔던 지휘관들이라면 그 격에 걸맞는 품위와 지휘관다운 결기를 보여줬어야 한다. 예. 많은 분들이 나훈아 씨의 지적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예, 나훈아 씨는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정치하는 분들 반은 국회에서 밤을 새고 탄핵을 하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방을 챙기고 먹고 사는 경제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정치적인 유불리에만 따져서 빠져 있으면 나라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따끔한 질책도 했습니다. 자, 나훈아 씨 가수 인생 58년 말씀을 드렸습니다.